지난달 26일 7년 동안 이어져 왔던 KTX 여승무원 복직 싸움이 일단락됐습니다. 대법원은 KTX 여승무원들은 한국철도공사에 소속된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사측인 철도공사에 손을 들어준 것인데요. 여승무원들이 판결에 상심하고 있을 시간도 잠시 승무원 각자가 패소에 따른 소송 비용으로 약 1억 원의 금액을 사측에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설상가상의 처지에 놓인 KTX 여승무원들의 심정을 전해 듣겠습니다. 철도노조 소속의 김승하 KTX 승무지부장을 연결해보죠. 승무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우선 안타까우시겠습니다마는 지난달 26일 대법원에서 KTX 여승무원들은 코레일의 노동자가 아니다 이런 판결을 내렸네요. 많이 상심하셨을 텐데 당시 어떤 기분이셨어요? 네, 저희가 오랜 시간 싸워오면서 항상 KTX 승무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1, 2심에서도 저희가 승소해왔고 여러 경우 수를 생각해봤지만 또 판결에서 이렇게까지 뒤집힐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조합원들 모두 좌절감이 너무 큰 상태였고 저도 되게 어이없고 절망스럽고 하니까 눈물도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옆에 있던 동료가 주저앉아 울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때서야 저도 울컥하고 또 이런 상황 자체가 너무 화도 나고 그랬었습니다. 예. 이런 소식을 또 사정이 있어서 법원에 오지 못하고 집에서 들은 친구들도 있었는데요. 예. 전화 받다가 그대로 울고 뭣도 모르는 옆에 있는 3살짜리 아들은 엄마 왜 울어 그러면서 같이 울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참 10년 가까운 세월이었습니다. 10년간 투쟁하셨던 것이 10초 만에 대법원의 판결로 끝이 났습니다. 굉장히 또 험한 그러한 심경을 전해주셨는데, 근데 또 문제가 이제 파기환송심에서도 대법원 판결이 유지가 된다면 소송에 참여했던 34명의 여승무원들에게 각각 1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코레일에 줘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총 4년간 법원 판결대로 철도공사에서 생계비 형태로 임금이 180만 원씩 지급됐는데 이 금액들과 이제 소송 비용까지 합해서 한 1억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참 뭐 경제 활동을 뭐 전혀 못 하셨던 것인데 한 분당 1억 원이면 이 액수에 보고도 놀랐을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네, 저희도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나 굉장히 고민들이 많습니다. 예. 근데 이게 납부를 못하게 되면은 바로 신용불량자가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개개인이 이 돈이라는 거 1억 원이라는 돈을 반환할 능력이 되는 승무원이 정말 한 명도 없다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예. 그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재산 압류도 들어오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하나. 사실 개인이 갚을 능력이 없으면 이런 것들이 다 가족들에게 돌아갈 텐데요. 예. 네. 이제 결혼한 친구들은 남편들에게 피가 안 가도록 이혼을 해야 되나. 나는 애라도 없지. 쟤는 애가 둘인데 어떻게 하나 서로 이런 걱정들 하고 있습니다. 파산 문제 때문에 이혼까지 고려하시는 분도 있으시군요. 네. 예, 참. 그리고 이제 10년 가까이 사측과 싸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노동자들을 어떤 처벌하는 판결은 굉장히 빠르고 이렇게 노동자의 권리를 보존하는 그런 판결은 굉장히 오래 걸린다. 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측이나 대법원 측에서 소송을 장기화했다. 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만 그런 불만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10년을 싸웠지만 그중에 되게 굉장히 힘차게 투쟁했던 시간은 3년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그동안 저희가 투쟁을 법적으로 가지 않고 투쟁을 계속해 왔던 게 바로 이런 장기적인 체력전을 피하기 위해서였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지쳐가니까 싸우다 마지막에 2008년 마지막 교섭 때 공사가 그럼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자. 1심 판결 결과를 따를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믿고 소송에 들어갔었고 1심 판결이 나왔을 때 바로 철도공사에다 받아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계속 상고를 거듭해서 7년이라는 시간을 끌게 된 것입니다. 예, 1심 판결을 받아들이겠다는 약속도 저버린 거네요, 그러면. 네, 예. 그래요. 이제 10년 동안 잃은 것도 많으실 테고 그야말로 잃어버린 10년이 됐습니다. 저희가 파업 시작했을 때가 26에서 28살이었습니다. 예. 사회에서 사실 가장 열심히 일하고 커리어를 쌓아갈 때 저희는 파업을 시작했는데요. 그렇죠. 네, 이런 법적 소송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각자 생계 유지를 위해서 다른 일을 찾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3년 기간이라는 긴 투쟁 기간 때문에 이제 경력 단절이라는 게 생깁니다. 예. 재취업이 굉장히 어려웠었고, 사실 KTX 승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들이 많았었는데, 예. 서류에 합격해서 면접을 받고, 너 이 회사에 들어와서도 단체 행동 앞장서는 거 아니냐, 여기 와서 파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꼭 받았고, 예. 그래서 이력서에 KTX 승무원이라는 경력을 적지 않은 친구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예. 근데 사실 그 3년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메꾸냐 했더니 여자친구가 조언을 하더라고요. 공무원 시험 준비했다고 하라고. 아, 차라리 KTX 승무원 경력을 없애고 이제 시험 네. 준비했다. 네. 아, 그렇군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수백 명의 승무원들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34명의 여승무원들이 소송에 남아 계신 거잖아요. 네, 처음 시작할 당시가 370명이 같이 시작한 싸움이었습니다. 예. 1년 안에 90명으로 줄고요. 3년 지나서 소송할 때 34명이 남았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긴 시간을 혼자 싸우려고 했으면 절대 못했을 일인데 저희 같이 힘을 북돋아주는 친구들이,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10년간이라는 긴 세월을 들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한 명 한 명이 이제 희망을 잃고 떠나갈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많이 아팠습니다. 예. 사실 처음 시작할 때는 사측의 회유 협박이 많았어요. 예. 그래서 사측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선착순으로 복귀하는 순서대로 간부로 승진시켜주겠다. 아, 그런 문자까지. 그래서 실제로 한 선착순 5명인가는 승진을 했다고 들었어요. 아, 선착순 5명이 들었던. 네. 그랬지만 이제 오래 지나면서 떠나는 친구들은 이제 당장 생계 유지, 또 투쟁의 끝이 안 보인다,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서 떠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그때마다 참 충격이 크게 다가왔었어요. 예,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또 희망을 잃은 친구들이 하나둘씩 떠나갈 때 가장 힘들었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그래요. 이제 10년의 기간, 무엇보다 재판을 계속하고 1심, 2심 끌고 가고 대법 판결까지 끌고 가면서 이제 약자들은 결국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제 소송의 긴 과정 때문에 오히려 더 포기하게 되고 희망을 더 잃게 되는 그런 과정 아니었을까요? 네, 그렇죠. 예. 자, 앞으로 파기환송심이 남아 있습니다. 자, 어떻게 싸워가실 계획이신가요?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결과를 뒤집을 만한 증거를 찾는 일에 집중하고, 또 현재 저희 KTX 승무원들은 전국 철도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우선 공사와의 교섭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예. 그들이 마지막 교섭에서 얘기했던 1심 결과를 받아들이겠다 했던 약속도 상기를 시키고, 또 철도 노조는 투쟁으로서 해고된 조합원들 독집한 경우도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희망 잃지 않고 끝까지 투쟁해서 KTX 승무원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 제가 오늘 출근할 때 보니까 날씨가 매우 춥더군요. 아무쪼록 힘내시고 남은 싸움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승하 KTX 승무지부장이었습니다.